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삼각함수를 할 겁니다. 삼각함수. 자, 삼각함수를 할 건데 책에 있는 거랑은 조금 중간부터는 조금 완전 다른 걸 설명할 거라서 그냥 따로 알아서 좀 받아 적으세요. 아시겠죠? 자, 삼각함수예요. 자,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아까 써준 특수가 결국 삼각비라는 건 몇 도부터 몇 도 안에서만 정의돼. 0도부터 90도 사이에서만 정의되는 거예요. 맞죠? 사실 0도랑 90도를 알려주긴 했으나 여러분 왜 사인 0이 0입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똑바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나 왜 사인 0이 0인지 안다. 아는 사람 있니? 분자가 그냥 0에 한없이 가까워져서 그렇게 대답하는 거야?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사인 0이 아니 선생님 애초에 삼각비라는 게 직각 삼각형에서 길이들의 비인데 한 각이 0이면 삼각형이 돼야 안 돼? 안 되잖아. 근데 삼각비라는 게 존재할 수 있겠니? 없어요. 사실 그건 삼각비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지금부터 설명할 삼각함수예요. 오케이? 근데 그냥 고등학교 때 문제 풀다 보니 아니 중학교 때 문제 풀다 보니까 필요하다 보니까 그냥 너네한테 그냥 외워 하고 설명을 해준 거야. 대충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고. 이제부터 우리가 할 작업은 그거를 모든 각도로 삼각비를 모든 각도로 확장하는 겁니다. 90도 넘는 각도에서 삼각비가 어떻게 되는지 봐볼 거고요. 그 다음에 0보다 작은 데서 음수인 각에 대해서 삼각비가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확장을 해볼 거예요. 그게 삼각함수야. 모든 각도에서 어떻게 삼각비가 튀어나올까. 오케이? 자, 그래서 그걸 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 일단 개념 설명이 필요한데 자, 앞으로 우리는 각을 읽을 때요. 대부분 좌표 평면에서 읽겠죠. 그죠? 좌표 평면에서 기준을 하나 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이 X축의 양의 방향을 기준으로 정해놓고 시작을 할 겁니다. 이제 저기서부터 각을 읽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 X축의 양의 방향, 이 친구를 앞으로 시초선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주 등장하진 않으나 그냥 기본적인 용어니까 외워두세요. 아시겠죠? 시초선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각을 읽어야 될 이런 직선이 하나 있을 거 아니니? 엄밀히 말하면 반직선이겠지만, 그지? 저런 반직선을 앞으로 동경이라고 부를 거예요. 동경. 오케이? 그래서 이 시초선과 동경 사이에 이루는 각도를 우리가 앞으로 세타라고 부르고, 세타는 기호의 이름이에요. 아시겠죠? 읽을 겁니다. 아시겠죠? 저게 각의 크기예요. 그리고 각의 크기는 항상 반시계 방향으로 가서 읽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이렇게 읽을 이유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지? 반시계 방향으로 읽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네. 앞으로 우리는 이 기본적인 약속 하에서 각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바라볼 거야. 알겠지? 자,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가 30도예요. 예를 들어. 그럼 세상에 30도 말고 요 동경이랑 일치하는 게 없나? 또 있어요. 뭘 하면 될까? 시계 방향으로 360도만큼 돌아서 되돌아오면 쟤랑 일치하겠지. 그지? 마찬가지로 반시계 방향으로 몇 도 돌아도 360도만큼 돌아도 일치하지 않겠니? 그지?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가 30도면 얘를 일반적으로 이렇게 적을 겁니다. 360도 곱하기 n만큼 더해도 어차피 같은 동경이 되더라. 이해되니? 저걸 일반각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솔직히 저건 그렇게 막 쓰진 않아.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납득이 되었어요? 예, 360도 돌아오면 당연히 똑같은 게 될 테니까.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뭐 몇 사분면 이런 거 나와 있는데 이런 거 다 쌩까고 일단 삼각함수가 뭔지부터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시작을 해볼게요. 알겠지?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안쪽에서 90도보다 작은 각에 대해서 사인 코사인이 뭔지 물어보면 이건 어떻게 하는지 다 알아 몰라? 이미 다 알고 있어. 그지? 삼각비 읽으면 돼.
근데 이렇게 2, 4분면 또는 3, 4분면 또는 4, 4분면에 이렇게 각이 주어지면 예를 들면 요런 각도 혹은 요런 각도 혹은 요런 각도에 대해서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어떻게 읽어야 할까 하는 의문이 생기죠. 그죠? 그래서 수학자들이 저걸 어떻게 읽으면 좀 합리적일까 고민을 하다가 삼각함수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기로 약속을 했어요. 지금부터 하는 건 약속이야. 지금부터 하는 건 약속이니까 그냥 외우시면 돼요. 반지름 일자리 원을 그립니다. 일자리 원. 이건 찌그러진 감자가 아니라 일자리 단위원이에요. 아시겠죠? 자, 반지름 일자리 원을 우리가 단위원이라고 불러요. 굉장히 기초적인 원이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이 단위원과 이렇게 동경이 만나는 교점이 생겨 안 생겨? 생길 거 아니니. 맞지? 요 교점에 일단 1, 4분면 기준으로 이런 데 생겼다고 치면 요 교점에 x 좌표를 코사인 세타 그리고 y 좌표를 사인 세타다라고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냥 여기까지는 약속이야. 그럼 왜 이게 합리적인지 지금부터 설명을 해줄게. 자, 생각을 해봐. 결국 x좌표라는 건 뭐야? x축방으로 얼마 떨어져 있는지잖아. 그지? 저걸 알아내고 싶으면 뭘 꽂으면 되겠어? 손해발을 탁 꽂으면 돼요. 그죠? 그리고 요 길이가 x좌표가 되지 않겠니? 그지? 그럼 이 길이는 요 반지름의 길이가 내가 1이라고 했으므로 그죠?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1에다가 뭘 곱한 거야?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튀어나오겠지. 방금 설명해줬잖아. 맞지? 여기가 코사인 세타가 돼요. 자동으로. 맞죠? 이 길이 뭐가 돼? 사인 세타가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얘가 코사인이고 x좌표가 코사인이고 y좌표가 사인 세타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이해되셨습니까? 1, 4분면에서 이게 굉장히 합리적이죠. 그죠? 그래서 이걸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으로도 확장하겠다고 수학자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납득이 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지우고 여기를 세타라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는 또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라고 읽으면 될 것 같아. 이해됐니? 그럼 이제 좀 특이한 현상들이 벌어지는 게, 자, 이 코사인은요 양수겠습니까? 음수겠습니까? 이거 몇 사분면이야? 이 점은. 그럼 당연히 x좌표가 무슨 수겠어? 음수겠죠. y좌표는 무슨 수겠어? 양수겠죠. 네. 그래서 코사인이 삼각비인데 음수로 변해요. 90도를 넘어가서 확장되면 이제 쟤네가 부호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인지 납득이 되었습니까?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해볼 거예요. 근데 내가 너네한테 그래서 코사인 세타의 값이 구체적으로 얼만데? 하고 물어봤어. 그럼 당연히 뭘 찍어야 돼? 수선해발을 탁 찍어봐야 돼. 자, 수선해발을 이렇게 탁 찍었어. 그러면 이 세타를 기준으로 해서 저 코사인의 절대값을 알아내는 게, 정확한 값을, 요 길이를 알아내는 게 쉬울 것 같아? 어려울 것 같아? 어렵겠지, 당연히. 맞죠? 그럼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이 각도가 아니라 뭘 이용해서 저 코사인 값을 알아내는 게 편하겠어? 요 각도를 이용해서 알아내는 게 편하지 않을까? 그지? 이제 얘를 내가 세타 프라임이라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나도 되십니까? 그럼 여기는 길이가 뭘로 표현되겠어요? 코사인 세타 프라임이 됩니다. 맞나요? 자, 이 길이는 뭘로 표현되겠어요? 사인 세타 프라임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 코사인 세타 대신에 우리가 표현을 조금 바꿔 써봅시다. 얘를 뭐라고 쓸 수 있을까?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프라임이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아. 맞니? 왜냐면 이번엔 왼쪽으로 갔잖아. 그죠? y좌표는 뭐라고 쓸 수 있겠어요? 사인 그냥 세타 프라임이라고 그대로 읽어주면 되겠죠. 납득 되셨을까요? 뭔 말인지? 네. 이게 2, 4분면에서 삼각함수가 저렇게 튀어나옵니다. 자, 그럼 3, 4분면에서는 여기 이렇게 이번에 세타가 됐다고 쳐보자. 오케이? 그럼 이제 얘 x좌표, y좌표가 뭔지 알아내야 되잖아. 또 뭘 꽂아?
수선에 발을 탁 꽂아. 이번엔 x, y 둘 다 무슨 수겠니? 음수가 튀어나오겠죠. 이해되셨나요? 둘 다 음수가 튀어나오니까요. 여기가 코사인 세타 콤마 사인 세타일 텐데 이 코사인 세타가 또 뭔지 알아내야 되는데 결국 우리가 필요한 건 이 전체 각을 가지고 뭔가 알아내는 게 편해? 아니면 얘만 가지고 뭔가를 알아내는 게 편해? 얘만 가지고 알아내는 게 편하잖아. 맞지? 그래서 앞으로 얘를 또 세타 프라임이라고 하고 여기를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프라임 컴마 마이너스 사인 세타 프라임이라고 적으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앞으로 저렇게 삼각함수를 확장을 해 나갈 겁니다. 오케이? 이해되셨나요? 근데 요짓거리를 하다 보니까 결국 중요한 게 뭐야, 얘들아? 중요한 게 뭐야? 지금 이 각도가 얼마인지가 중요해? 뭐가 더 중요해? 얘가 훨씬 중요하지 않아? 그죠? 4사분면에서 얘가 훨씬 중요합니다. 맞죠? 그럼 사실 우리의 목표는요, 구체적으로 얘네들이 얼마인지보다 얘네들이 얼마인지에 정확하게 관심을 두셔야 돼요. 맞습니까? 근데 이게 예를 들면 내가 너네한테 780도 이렇게 줬어요. 그럼 저 각이 몇 도인지 정확하게 알아낼 수가 있어 없어? 있긴 있지. 있긴 있으나 계산이 조금 까다롭지 않습니까? 그죠? 막 360도 여러 번 빼고 저게 막 뭐 180이랑 얼마나 차이 나는지 알아야 되고 짜증나잖아. 그지? 맞지? 그래서 저짓거리를 하니까 너무 짜증나니까 수학자들이 가계 표현법을 하나 새로 만들어냈어요. 오케이? 그게 뭐냐면 호도법이에요. 호도법. 지금부터 호도법을 설명을 해줄게. 호도법. 호도법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몇 도 이렇게 해서 각을 읽는 방법을 우리가 60분법이라고 불러요. 60분법. 오케이? 그냥 용어야. 뭐 알아둘 필요는 없어. 60분법은 수능에 나오지 않아. 알겠지? 호도법은 뭔지 나오는데.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좀 가장 세상에서 내가 병신 같은 단위라고 생각하는 거지만 여러분 피트법, 뭐 인치법 이런 거 아시죠? 인치는 알잖아. 인치. 너네 이거 모니터 길이 보고 몇 인치 뭐 핸드폰 액정 보고 몇 인치짜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지? 그럼 너네 1인치가 얼마인지 알아? 몰라요. 사실 나도 정확히 몰라요. 근데 그게 대충 2점 몇 센치 뭐 그 정도 된다고 알고는 있습니다. 대충. 근데 아무튼 단위가 달라질 수도 있잖아. 그지? 센치랑 인치는 명확히 단위가 다르잖아. 그지? 그럼 1인치랑 1cm랑 똑같진 않죠. 그죠? 그것처럼 각도를 이제 좀 단위를 바꿔볼 겁니다. 단위. 오케이? 이 단위의 정의가 뭔지부터 설명을 해주고 시작을 할게요. 얘는 그래서 호도법에서는 도로 안 읽고 라디안이라고 읽습니다. 라디안. 이게 단위예요. 1라디안. 참고로 라디안은 생략하고 씁니다. 대부분. 오케이? 그럼 1라디안이 뭔지부터 알아야겠지. 그지? 예를 들면 1피트는 너네 1피트 뭔지 알아? 세상에서 제일 병신 같은 단위인데 피트가 뭐야? 피트 1피트 뭐 이런 거 몰라? 들어본 적 없어? 들어봤지? 피트가 뭐야? 영어로 뭐야? 발. 아 모르는구나. 이게 피트 이런 게 영국 왕실 도량형인데 영국 옛날에 그걸 제정할 당시에 영국 국왕의 발 사이즈가 1피트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개인적으로 제일 병신 같은 단위라고 생각하는데 1피트, 1야드 그런 게 다 그렇게 정해진 단위야. 정말 비과학적이죠. 그죠? 근데 아직도 미국 놈들은 그걸 씁니다. 아무튼 그럼 그래서 호도법의 정의가 뭔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럼 1라디안이 뭐냐? 반지름 R짜리 이런 부채꼴이 하나 있다고 쳐볼게요. 오케이? 이 부채꼴이 만약에 풀 버전으로 원으로 완성이 돼 있으면 저 길이가 총 둘레의 길이가 뭐가 되죠? 2파이r이 되죠. 그죠?
그럼 얘를 크기를 늘리고 줄이고 하다 보면 분명히 어떤 순간이 올 것 같냐면 요 반지름이랑 요 호의 길이가 정확하게 같아지는 순간이 한 번은 올 것 같아. 그렇지 않니? 그렇지 않아? 그럼 이때의 가계 크기를 얘를 우리가 1라디안이라고 하기로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정의가 뭐라고요? 반지름 R짜리 원이 호의 길이가 R이 될 때의 가계 크기가 1라디안이야. 오케이? 여기까지 납득됐어? 이게 뭐 물론 이게 호도법이에요.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일단 뭐 계산할 때 어마무시하게 편해지면 이제 호의 길이나 넓이 같은 거 계산할 때 어마무시하게 편해져요. 자, 1차적으로 왜 편하냐면 자,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내가 각이 한 이렇게 해서 반지름이 2고 여기가 2라디안이라고 생각을 해볼게. 이제 라디안 표시 생략하고 그냥 쓸게. 자, 그럼 각이 몇 배 됐어? 1라디안에서. 그러면 요 호의 길이가 얼마가 되겠어? 당연히 2배인 2R이 되지 않겠네. 이해되셔요? 그러면 이 가계 크기가 3배가 돼서 이렇게 3라디안이 됐어요. 그럼 이 호의 길이가 자동으로 얼마가 되겠어요? 3R이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확장을 쭉쭉쭉 해나가는 겁니다. 자, 1배면 R, 2배면 2R, 3배면 3R이지. 그럼 예를 들면 가운데가 2분의 1 라디안이야. 여기 반지름 R이고. 그럼 여기 호의 길이가 자동으로 뭐가 되겠니? R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납득되셨습니까? 그럼 이렇게 쭉쭉쭉쭉 늘려서요. 만약에 내가 얘를 여기가 파이 라디안이 됐다고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당연히 반지름의 길이 R 기준으로 호의 길이가 뭐가 됐겠습니까? 파이 R이 됐겠죠. 더 늘려서 2파이가 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저 호의 길이가 얼마가 돼? 2파이R. 근데 2파이R 어디서 많이 들어본 숫자 아니니? 저게 뭐랑 똑같죠? 원의 둘레랑 똑같죠? 아, 그래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2파이 라디안은 각이 뭐가 된다는 거야? 360도랑 똑같다는 거야. 한 바퀴 원이 완성이 된 거야. 무슨 말인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럼 당연히 파이 라디안은 뭐가 되겠어요? 180도가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단위가 달라졌으니까 당연히 숫자가 달라지는 거야. 알겠지? 1피트가 뭐 20 몇 센치인 것처럼 나 정확히 기억은 안 나. 내가 그 단위를 쓰는 사람이 아니잖아. 그지? 그럼 멍청한 단위는 기억하실 필요도 없고요. 뭐 아무튼. 그래서 좀 자주 나오는 각도 몇 가지는 외워두시면 좋아요. 자, 6분의 파이는 몇 도일까요? 180을 3으로 넣었으니까 30도입니다. 그죠? 자, 4분의 파이는 몇 도일까요? 네, 45도입니다. 자, 3분의 파이는 몇 도일까요? 60도예요. 이 정도는 좀 외워두시면 좋아요. 아시겠죠? 얘는 왜 자주 등장할지 알겠지? 그지? 우리가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삼각비잖아. 그지? 얘들은 그래서 앞으로 자주 등장할 테니 외워두시면 좋아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여기까지 납득되셨습니까? 이게 호도법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당연히 이제 우리가 여기가 30도인 반지름 얼마로 해볼까? 3으로 한번 해볼까? 이런 부채꼴이 있다고 쳐보자. 자, 저 부채꼴에 내가 호의 길이를 찾고 싶어요. 그럼 원래는 어떻게 구해야 됐어? 공식 이거죠. 2파이 r 곱하기 360도 분의 x 요 중심각의 크기 해가지고 비율 관계로 구했죠. 그죠? 근데 이렇게 이제 할 필요가 없어요. 얘를 뭘로 바꾸면? 호도법으로 바꾸면 얘가 몇 파이로 변해?
6분의 파이지. 6분의 파이 라디안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요런 관계들이 다 성립했잖아. 맞지? 여기가 자동으로 뭐가 되겠어? 요 호의 길이가? 그냥 3 곱하기 6분의 파이 하면 되지 않겠니?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왜냐면 1라디안일 때가 R이었잖아. 맞지? 근데 얘는 그러면 1라디안의 몇 배인 거야? 6분의 파이 배인 거지. 그럼 저 호의 길이도 어떻게 변했겠냐고. 6분의 파이 배가 되지 않았겠니? 그럼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6분의 파이 곱하기 3 해서 그치 2분의 파이겠구나 호의 길이가 하고 그냥 알 수 있다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요걸 조금 일반화시키면 이제 호의 길이를 여기를 세타 여기를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 호의 길이 L은 무조건 R 세타입니다. 단 저 세타를 뭘로 바꿔놓고 표현하셔야 돼요? 호도법으로 바꿔놓고 표현하시면 그냥 저기 공식이 돼요. 납득이 되세요? 무슨 말인지. 자, 이걸 활용하면 넓이도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어요. 요 넓이도. 요 넓이는 중학교 때 우리가 이런 공식을 배웠는데 기억나나? 2분의 1 R L이라고 배웠었는데 기억하시나? 요 공식 하시죠? 그럼 요 공식에다가 L 대신에 R 세타를 대입을 하면 자동으로 무슨 일이 벌어져? 얘는 2분의 1 R 제곱 세타가 돼요. 납득 되십니까? 이게 넓이 공식이에요. 앞으로 우린 이걸 쓸 겁니다. 납득 되십니까? 이 호도법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일단 학교에서 설명해주는 대부분의 최고 장점은 이겁니다. 넓이랑 호의 길이 계산하는 게 좀 많이 빨라져요. 각의 표현법을 바꾸기만 하면. 무슨 말인지 납득이 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게 호도법이야. 이해되셨어요? 호도법에 관련된 재밌는 얘기가 몇 가지 있는데 되게 웃겨. 너네 이거 삼각함수 처음 할 때 해주는 내용이잖아, 그지? 수능에 호도법이 나온 적이, 그러니까 모의고사에 호도법 같은 게 나온 적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당연히 있죠. 있죠. 근데 당연히 몇 점짜리로 나왔을까? 3점짜리로 나왔어요. 맨 앞 3점짜리. 그러니까 요 개념에 관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뭐 몇 라디안이라고 반지름 뭐 얼마겠니? 막 이런 거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평소에는 그냥 중심각이 3분의 파이다 이렇게 주다가 어느 날 한번 3분의 파이 라디안이다 이런 식으로 뭐 준 적이 있거든. 근데 그러면 그냥 평소에 맨날 쓰던 라디안 생략해놨다고 그냥 붙여놨구나 하고 똑같이 풀면 돼 이렇게. 그지? 네, 코로나 때 한번 모의고사를 코로나가 한창 심할 때 학교 등교를 안 했었잖아. 너네도 등교 안 한 적 있지? 그지? 등교 안 해서 고등학생들은 모의고사를 집에 들고 가서 한번 쳤던 적이 있거든. 학교에서 안 치고 모의고사 시험지를 나눠주고 야 그냥 집에 가서 시간 맞춰서 쳐 이러는 거야. 근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수학 시간에 그때는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순위 이런 게 아직 있었을 때였거든. 지금 다시 돌아왔나?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순위가? 없지. 그때 당시에 있었거든. 실검 순위 막 그런 거 옛날에 막 핫했잖아. 그지? 그래서 수학 모의고사 시간이 되니까 그때 당시에 그래서 10시 몇 분에 이제 수학 모의고사 시작을 하는데 10시 몇 분이 되니까 실검 1위가 호도법이랑 라디안으로 바뀌었어요. 그거를 보고 다 까먹었어요. 모르는 거야 애들이. 모르는 거야. 심지어 그 고3 모의고사인데. 그래가지고 수학 선생님 그때 당시에 나는 대학생이었는데 대학생 시절에 우리가 그걸 보면서 그 이슈를 보면서 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애들이 더 병신이구나 그랬던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이게 호도법이에요. 여기까지 납득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 호도법이 왜 중요하냐면 방금 360도가 얼마였어? 2파이였지. 그러면 예를 들면 아까 그 780도 같은 걸 내가 표현을 할 때 이거를 파이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얘를 180으로 나눈 다음에 거기다 파이 붙이시면 돼요. 그죠? 왜냐면 1파이가 180이니까. 이해되지?
얘를 180으로 나눠. 그럼 여기다 파이를 붙여. 그럼 이거 180으로 나누면 얼마 되니? 계산해. 빨리 계산해. 3분의 3분의 얼마? 8? 3 곱하기 8이 6 곱하기 8이 3분의 그쵸 13파이겠 3분의 13파이겠죠. 그죠? 어떡하니? 문득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지금 이 수업이 아니라 구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살짝 들었어요. 그렇지만 자, 이 정도 계산은 그냥 손으로 쓰면서 하면 금방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요. 이렇게 쓸 때 장점이 뭐냐면 이렇게도 쓰시면 안 돼요. 앞으로 나는 얘를 어떻게 쓰라고 할 거냐면 얘를 4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라고 적으라고 시킬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자, 왜 이렇게 적냐? 이렇게 정수 파이를 갖다 놓잖아. 이게 무조건 4파이면 2파이가 아까 몇 도였어? 60도지. 360도 몇 번 간 거야? 2번 갔으니까 당연히 원래대로 되돌아온 거야. 그 다음에 얼마만 간 거야? 3분의 파이니까 여기 이렇게 3분의 파이 표시해주면 끝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자, 뭐 해볼까? 숫자 한 번 없어. 4? 440도가 440도. 이거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자, 얘는 몇 사분면의 각일까요? 440도가 몇 사분면의 각일까요? 이 상태로는 파하기 쉬워, 어려워? 어려워요. 근데 이걸 파이적인 표현으로 고치면 자, 얘를 또 180으로 나눠. 자, 고쳐봐. 얼마야? 9분의 22 파이죠? 그죠? 얘를 정수 파이로 찢으시는 겁니다. 정수 파이. 자, 그럼 몇 파이? 2파이 더하기 9분의 4파이겠구나 라고 찢을 수 있다고요. 맞습니까? 그럼 앞에 이 2파이가 얼마만큼 간 거야? 360도 돌고 9분의 4파이만큼 갔으니까 여기 1사분면에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나도 되셨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얘가 몇 사분면인지 찾으려면 꽤나 짜증나는 계산을 해야 돼요. 360을 다 제거를 하고 막 뭐 찾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지? 근데 얘는 뭐만 보면 되냐면 요 가장 가까운 정수 파이를 찾아놓고 오케이? 거기서 뭐가 더해지는지 빼지는지만 아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이렇게 세타가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면 얘는 반드시 어떻게 표현되냐면 2n파이 플러스 세타로 표현이 될 겁니다. 당연히 이 세타는 몇 도보다 작은 각인 거야? 얘는 90도보다는 작은 각인 거야. 이해됐어? 되었어요? 자, 그럼 2사분면에 있는 각은요 앞으로 어떻게 읽을 거냐면 여기가 중요하다 그랬어? 여기가 중요하다 그랬어? 여기가 중요하다 그랬지. 그래서 내가 여기를 세타라고 놓을게요. 괜찮습니까? 그럼 어떻게 읽으면 좋냐면 얘는 여기가 몇 도겠어요? 따지자면 파이 180도겠지. 그지? 180도에서 원래 반시계로 갈 때마다 각을 키워야 되는데 얘는 시계로 갔죠. 그러면 더해야겠어? 빼야겠어? 빼야겠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세타로 적을 겁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 여기가 파이지만 한 바퀴 더 돌아와서 3파이일 수도 있는 거잖아. 한 바퀴 더 돌아와서 몇 파이일 수도 있어? 5파이일 수도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앞에를 그냥 일반화시켜서 홀수 파이로 적겠다. 오케이?
자, 3, 4분면에 있는 각은 그러면 여기 세타라고 쳤을 때 뭐라고 표현해주면 되겠습니까? 홀수 파이에서 뭔가를 어떻게 했다? 더했다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4, 4분면은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어? 여기가 세타라고 했을 때 짝수 파이에서 뭔가를 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앞으로 나는 각을 싹 다 이렇게 읽을 거예요. 4분면 판단할 때. 오케이? 여기까지 납득됐어? 자, 연습해보자. 3분의 얼마 해볼까? 숫자 크게 20 왜? 26파이. 자, 얘는 몇 4분면에 가질까요? 자, 빨리 판단 내려볼게요. 2, 4분면? 2, 4분면? 2, 4분면이야? 예, 2, 4분. 자, 왜냐면 얘 일단 1차적으로 얘에 가장 가까운 정수 파이를 찾으시면 돼요. 3분의 26에 가장 가까운 정수는 얼마야? 9 아니니? 가장 작은 거 말고 이하 말고 가장 가까운 걸 찾아. 9파이죠. 맞추려면 여기서 뭘 빼야 돼요? 3분의 파이 빼시면 되겠죠. 그죠? 납득되셨어요? 자, 홀수에서 뭘 뺐네. 맞지? 이 중에 뭐야? 얘라는 거야. 홀수에서 뭘 뺐잖아. 그지? 납득됐어? 자, 3분의 두 개를 써먹어. 50? 는 몇 4분면에 다를까요? 자, 빨리 찾아봅시다. 가장 가까운 정수 얼마예요? 17파이에서 3분의 파이를 빼면 되겠지. 그지? 얘도 몇 4분면인 거야? 2, 4분면이라는 게 이렇게 순식간에 판단이 되는 거야.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이번엔 좀 작은 걸로 해볼게요. 4분의 11파이. 얘는 몇 4분면에 가릴까요? 자, 빨리. 4분. 아이씨. 3, 4분면으로 나가. 4분의 7파이로 합시다. 미안합니다. 자, 얘는 몇 4분면일까요? 얘는 가장 가까운 거 2파이. 맞지? 빼기 4분의 파이죠. 자, 몇 4분면이야? 이게 어렵지 않게 파악이 됩니다. 납득이 되셨을까요? 앞으로 그래서 각을 이렇게 주어졌을 때 절대로 이렇게 읽을 생각을 하면 안 돼. 무조건 어떻게 바꿔야 돼? 이렇게 정수파이에다가 더하고 뺀 거. 정수파이에 더하고 뺀 걸로 바꿔서 읽으셔야 돼요. 오케이? 자, 이러면 또 장점이 뭐냐? 자, 아까 내가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서 뭘 읽어야 된다 그랬어? 얘를 읽어야 된다 그랬지. 결국 절대값을 결정해주는 얘라 그랬지. 그지? 그럼 내가 이렇게 물어본 거야. 예를 들면 자, 사인 3분의 26파이가 얼마일까? 하고 물어봤어. 자, 그럼 뭘 찾아야 돼? 원래는 여기로 가서 얘의 y좌표를 찾으면 돼요. 맞죠? 얘네들의 y좌표를 찾으면 돼요. 맞죠? 근데 어차피 얘만 찾으면 됐잖아. 맞지? 결국 얘네가 요 세타 아니야? 여기서 내가 표시해놓은. 맞지? 이해되셨어요? 뭐야? 저 세타에 해당하는 애가 3분의 파이, 즉 몇 도? 60도인 거야. 맞지? 그럼 얘는 뭐라고 표현이 되겠어? 사인 3분의 파이예요. 일단 값은, 절대값은. 이걸로 무조건 확정이야. 맞지? 뭐만 이제 정해주면 돼? 부호만 정해주면 돼. 자, 근데 얘 몇 사분면이었어? 2, 4분면이었지. 2, 4분면에서 사인에 해당하는 요 y값은 무슨 수야? 무조건? 그러니까 얘 그냥 이렇게 사인 3분의 파이. 즉 얼마? 2분의 루트 3이라고 돼야 돼.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이번에 한번 얘 코사인으로 해볼까요?
자, 그러면 코사인 이 친구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자, 이거 몇 사분면의 각이 그냥 코사인 일단 값은 확정됐어. 코사인 뭐야? 3분의 파이예요. 뭐만 결정해주면 된다고요? 부호만 결정해주시면 된다고요. 맞죠? 부호가 어떻게 돼요? 얘 몇 사분면? 2사분면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겠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3분의 파이겠구나 라고 대답을 하면 돼요. 이해되셨어요? 자, 마지막 이번에 얘 뭐 해볼까? 사인 해볼까? 코사인 해볼까? 사인 할까? 코사인 할까? 사인? 오케이. 사인 4분의 7파이가 얼마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요. 자, 어차피 빼기 4분의 파이잖아. 얘는 값은 무조건 사인 4분의 파이로 확정이야. 자, 뭐만 정해주자고? 부호만 정해주자고. 자, 얘 몇 사분면? 4사분면. 자, 4사분면에서 사인, 즉 y좌표는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당연히 음수죠. 그럼 뭐 붙여주면 끝나요? 마이너스 붙여주면 끝난다.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분면 판단만 똑바로 할 수 있어도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이걸 하기에 호도법이 압도적으로 편해요. 계산 난이도가. 그렇지 않아? 이거를 실제로 막 1280도 이렇게 바꿔놓으면 너네 이거 몇 사분면인지 한순간에 파악할 수 있냐고. 360을 막 까놓고 그 다음에 대충 얘가 뭐 몇 도부터 몇 도 사이에 있네요 막 이런 식으로 해서 판단을 내려야 되잖아. 그게 쉽겠냐고 어렵겠냐고. 어렵다고요. 얘가 압도적으로 편해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나는 어떻게 읽겠다? 이렇게 읽겠다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요것만 똑바로 이해하면 이 뒤에서 공식 암기를 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하나만 외우시면 돼요. 2분의 파이 들어가요. 뒤에 있는 예를 들면 너네 이거 대수 처음 하는 거 아닌 사람 막 이런 거 배우지 않았어? 네. 막 이런 거 배우잖아. 그지? 근데 이 논리를 아는 사람한테는 너무 당연한 얘기야. 자, 생각을 해봐. 이거 파이 마이너스 세타잖아. 그지? 몇 사분면의 각이야? 2사분면의 각이지. 2사분면의 사인은 양수, 음수? 양수지. 그럼 사인 세타겠지. 그쵸? 그죠? 근데 이걸 공식이랍시고 막 외워요. 그죠? 뒤에 보시면 이거 다 정리해놓은 공식표가 있어요. 그럼 몇십 개를 외우셔야 돼요. 이걸 모르는 사람. 그게 무슨 멍청한 짓이니? 그지? 요것만 똑바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를 조금 더 편하게 암기하기 위해서 내가 만든 건 아니고 이제 수학 선생님들이 미리 만들어 놓으신 암기법이 있어요. 일단 뭐가 중요해? 사인 코사인의 부호가 중요해. 맞지? 그래, 지금부터 여기다가 여기선 사인 코사인 둘 다 양수지. 그지? 여기는 전부 다 양수니까 all. 오케이? 여기선 뭐만 양수니? 사인만 양수예요. 사인. 여기 뭐만 양수야? 없죠? 대신 여기서 여러분 요 정도는 중학교 때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탄젠트가 코사인분의 사인과 같더라라는 거 정도는 어디서 주워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좀 더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오케이? 여기서는 사인 코사인은 음수인 대신에 여기선 탄젠트가 양수입니다. 그래서. 그죠? 코사인분의 사인 둘 다 음수. 탄젠트 뭐가 되겠어? 양수가 될 거예요. 여기선 뭐가 양수야? 4사분면이니까 코사인이 양수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앞글자만 따서 얘를 1사분면부터 얼싸 않고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얘네만 양수예요. 오케이? 이건 원래 있는 거야. 자, 나도 이렇게 외웠어 고등학교 때. 자, 1사분면부터 양수인 애들이 누구라고? 얼싸 않고라고. 오케이? 휴. 그럼 되셨죠? 자, 다음 두 번째. 요거는 그냥 내가 설명해준 내용이니까 내가 만든 거고. 자, 아니, 내가 만든 거라는 거 나도 고등학교 선생님한테 배운 거야. 근데 아무튼 자 보시면 왼쪽은 뭐예요? 여기서 오른쪽은 뭐야? 오른쪽은 다 무슨 파이야? 즉 여긴 짝수 파이에요. 오케이? 여기는 지금 다 무슨 파이야? 왼쪽은 홀수 파이죠. 부호가 어떻게 돼 있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죠. 그죠? 그래서 뿔마 뿔마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홀 뿔마 뿔마 이해되었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 홀수 파이에 뭘 더했어. 몇 사분면이겠어? 이렇게 외우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냥 혹시나 까먹을까봐 그냥 외우면 되긴 하는데. 나 되었습니까? 앞으로 우리는 이런 틀 안에서 각을 읽을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만 할 수 있으면 사실 삼각함수는 거의 끝났어요. 거의 끝났어요. 이제 이걸 어떻게 써먹을지 계속 연습하는 일밖에 없어. 자, 나도 되었습니까? 되셨습니까?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넘어가서 203페이지에 있는 실제 문제들을 가지고 과연 이걸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지 한번 같이 연습을 해봅시다. 자, 1번부터 한번 봐볼게. 자, 제 몇 사분면의 각인지 말해보래. 자, 1번에 1번. 자, 650도는 제 몇 사분면의 각일까 하고 물어봤어. 자, 빨리 뭘로 바꿔? 그 상태로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짜증나더라 이거야. 오케이? 빨리 호도법으로 바꿔. 자, 얘 몇 파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시험에선 실전으로 60분법으로 잘 안 줘요. 다 파이로 주지. 오케이? 이건 지금 처음 단계니까 연습하라고 이렇게 주는 거야. 자, 몇 파이야? 계산해 빨리. 나 계산하기 귀찮아. 18분의 65파이. 약분이 하나도 안 되네. 양아치 새끼들. 자, 아무튼 이렇게 나왔죠. 그죠? 자, 얘 가장 가까운 정수가 몇입니까? 3? 그치? 잠깐만, 3이 가까운지 4가 가까운지 이건 좀 애매한데. 3 곱하면 54, 11 차이. 4 곱하면 4파이네요. 그죠? 4파이 빼기 얼마가 돼? 18분의 7파이가 되겠네요. 납득 되십니까? 자, 몇 사분면? 짝수에서 뭘 뺐네? 몇 사분면이야? 2구나. 끝. 이러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건 그냥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알겠죠? 자, 그리고 내가 만약에 야 그러면 코사인 650도는 얼마야? 하고 물어봤어.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면 돼? 정확히는 몰라요. 이게 특수각이 아니라서. 근데 이렇게는 대답할 수 있어요. 그냥 자, 4사분면이지. 4사분면에서 얘 값은 코사인 18분의 7파이로 확정입니다. 값은 절대값은 맞지? 부호만 정해주면 돼. 자, 부호 양수야 음수야? 플러스. 뭐 붙이진 않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끝난다. 다음 되셨죠? 자, 2번 870도 한번 판단을 내려봅시다. 870도. 자, 호도법으로 바꿔보자. 얼마니? 6분의 29니? 그러네 29네 9파이가 되겠네요. 자, 가장 가까운 정수 누가 봐도 5파이죠. 마이너스 6분의 파이 해주시면 되겠네요. 납득되십니까? 자, 홀수에서 뭘 뺐네? 몇 사분면? 이라고 적으면 끝난다. 괜찮죠? 3번 마이너스 700. 이게 처음에 헷갈리면 끝까지 헷갈려. 자, 이거 호도법으로 한번 바꿔보자. 뭐가 돼? 마이너스 뭐라고? 아니 일단 그냥 이렇게 분수꼴로 바꿔보자. 물론 이게 마이너스 4파이가 맞긴 한데 9분의 35 파이 이렇게 되나? 맞죠? 얘 가장 가까운 정수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4파이죠. 그죠? 여기다 뭘 더하면 돼? 9분의 파이 더하면 되죠.
자, 어찌됐건 음수지만 얘는 무슨 수야? 짝수죠. 그죠? 짝수 파이에 뭘 더했네? 몇 사분면? 4사분면이겠다. 아, 뭐래 동시 1사분면이겠다. 이해되셨죠? 끝입니다. 앞으로 나는 계속 이렇게 판단을 내릴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물어보면 우리가 몇 사분면인지 알았으니 그리고 요 각도가 얼마인지도 알았으니 예를 들면 여기다 탄젠트 씌우라 그랬어. 그럼 뭐라고 대답하면 돼? 탄젠트 9분의 파이에 부호만 결정해주면 돼. 맞지? 4사분면에서 탄젠트는 양수, 음수? 음수겠지. 얼싸 않고. 맞지? 마이너스 붙여주시면 끝이란 거야. 자, 되셨죠? 얼싸 않고 제외하고 전부 다 음수입니다. 양수인 것만 써놓은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되셨나요? 왜? 자, 놀랍게도 난 여기까지만 하고 쉴 거예요. 왜냐면 이게 너무 중요해. 지금 다 필요 없고 이거 지금 빨리 이해해. 알겠지? 이해 안 되는 사람 있으면 지금 빨리 질문하세요. 아시겠죠? 이게 너무 중요한 내용이야. 나 앞으로 이거 계속 이것만 가지고 풀 거야. 문제들을. 알겠지?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이해 안 되는 사람 질문하세요.